네, 반갑습니다. 자, 8월 7일, 네, 밤 11시 59분입니다. 자, 이제 12시가 됐네요. 자, 오늘이 금요일인데, 자,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일주일 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매매는 뭐 잘하고 계시는지요? 뭐 수익은 많이 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수익 내기가 돈 벌기 아주 좋은 장입니다. 자, 이런 장이 계속 있을 때 돈을 많이 좀 버셔야 됩니다.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장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장이 왔을 때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자, 어, 침착하게 하시고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종목 자꾸 추격 매수하시게 되면 크게 먹을 거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당할 수도 있고요. 이 좋은 장에 남들은 목도 만지고 노는데 나는 푼돈 만지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심리적으로 쫓겨서 그렇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으면 그 종목의 목표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때 매도하십시오. 자, 그 목표가를 모르겠으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네, 공부를 하시고요. 뭐 제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되면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자, 제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만은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댓글에다가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다가 제가 댓글을 좀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좀 남기는 편이죠. 뭐 댓글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댓글을 또 보시고 또 참고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 댓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걱정의 백을 타고 우상향 종목별 순환매 길목 지키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난번에 달았죠. 일주일 전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길목 따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차트를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않았을 때 길목을 잘 지키고 계시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내 종목이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 반갑습니다. 올려드리면서 제가 댓글에다가 7월 29일 중간중간 달았습니다. 오늘이 시간 수요일입니다. 나름대로. 밤 네, 10시 도움이 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됐는데요. 자, 5일 8월 만에 6일 제가 오전에 다시 제가 찾아뵙습니다. 아마 7월 30일 날 또 한번 다른 아침에 제가 보니까 지난번 일주일 전에 영상에는 현금 좀 보유자는 조정 시마다 임박했다는 물량을 말씀을 모으십시오라 드렸고요. 그랬죠. 돈과 현금 쥐고 있으신 분 종목별로는 조정 시마다 물량을 모으라 그랬고요. 주식 보유자는 그냥 그대로 홀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별 종목들 지금 보시면요. 위치는 근데 큰 파동의 어제부터 마지막 5파 상승을 준비하는 다시 그런 전환점이다. 진통으로 보여진다라고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일주일 전에 아마 못하고 지수가 오늘 저녁에 다시 대략 한 여러분께 2200, 한 50, 60포인트 찾아뵙습니다. 정도였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벌써 외국인들이 2350입니다. 어제 100포인트 정도 올랐죠. 일주일 어제 만에. 영상 댓글에 지난번 영상 자, 댓글에도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7월 30일 날 이런 댓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 8월 6일 날에는요. 오늘 제가 댓글을 보시면 오늘 8월 7일 오전에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눌림목 줄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최근 2주일간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솔리드 같은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오늘 아침에 10시 반인가 제가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그때 제가 댓글 남겼을 때는 아침에 마이너스 1.몇 프로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플러스로 잠깐 돌아서려고 할 때, 막 돌아섰을 때 그때 제가 보합인 종목을 남겼었습니다. 솔리드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5장에 보니까 누구시 예상한 대로 종목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장은 제가 솔리더는 대략 장중에 많은 살짝 터치하거나 많은 살짝 돌파하면 한번 잘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당일 저도 오늘 타로 급등하는 종목 물론 뭐 운이 좋으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게 계속 관심 위험하게 하지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않더라도 드리긴 했는데요. 충분히 여전히 솔리드 코스모 편안하게 신소재 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최근에 수익을 충분히 매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 끊고 또 지금 밑에서 장은요. 한번 끊고 굉장히 밑에서 지금은 한번 수익 하고 내기 있는데 좋은 요런 장이기 종목들 계속 때문에 유효합니다. 의외로 또 추세 성격이 상승 급하시거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다라고 보고 꼬여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장에 오히려 제가 손실을 댓글에 보고 댓글 있으신 혹시 시간 분도 나시면 있을 수는 한번 참고하시기 있겠죠. 바랍니다. 하지만 자, 대부분은 또 창을 그냥 닫을게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자, 메모장을 올려봤는데요. 자, 시장을 이제 이 시간 이후의 시장을 제가 전망하고 있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시장은요, 다시 지금 현재 지수가 2350포인트입니다. 자, 2350포인트이면 현재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2370 정도나 많이 올라가 봤자 이번에는 2370 정도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50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지수상으로는 단기 고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종목별로도 이제는 좀 눌림목을 받는 종목들이 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격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또 저점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2350이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요. 지금 위치에서는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망하시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끌고 가셔도 되고요.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정도 위치에서는 좀 최근에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장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2350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2360, 70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번 조정 눌림목이 들어올 거고,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2300포인트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시장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눌림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은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일시적으로 2350을 돌파해서 2360, 70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10포인트, 20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얼마 없죠. 다시 눌림목을 받고 23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별 순환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 대신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 하시게 되면 물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먹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따라간 거기 때문에 물론 단타를 치는 거지만 너무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좋은 장에 남들은 목돈 지는데 나는 푼돈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적자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 매매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옛날에 주식 초보자 때 그런 경험을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욕심내지 마시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면 돈에 딸려가게 되면 자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종목별 순환매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순환매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임박했다. 눌림목이 들어올 자리다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순환매에 참여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다시 지수가 만약 눌림목을 받고 내려오게 되면 2300이든 2280이든 2300 초반대든 간에 다시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내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을 다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지금 자리에 만약에 들고 잡아버리게 되면 사자마자 5% 정도, 7% 정도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 초반에는 주초에는 일단 현금 쥐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만약에 2300포인트 또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2280포인트 요 자리까지 많이 밀린다면 그 자리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서 지지되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2300이나 2300 초반에서 다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확인하고 매매하는 쪽이죠. 네. 자, 그렇게 한번 하셔도 됩니다. 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대로 100% 움직이진 않으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여전히 주식은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거는 지금 예측이지 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항상 확인하고 매매하자 이런 겁니다. 자, 2300포인트 전후까지 밀려준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최종 목표치는요. 저는 2600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자, 만약에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든지 지수가요. 아니면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면 지금 5,500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한 10% 정도 하락이 남았는데요. 코덱스 인버스가 5,0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코덱스 인버스가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자, 드디어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레버리지가요. 자, 레버리지가 드디어 15,000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15,000원 벽에서 한번 부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눌림목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요 음봉의 고점 자리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음봉의 고점이 13,730원 정도니까 눌림을 받아도 14,000원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눌림목 자리가 들어올 자리가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레버리지도. 그렇지만 레버리지도 결국에는 18,000원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가 네. 이거는 예측이니까 참고로 마십시오. 레버리지가 18,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고요. 레버리지가 인버스가 5,000원까지 가격이 코덱스 인버스가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근처까지 2,600이 될지 2,550이 될지 모르지만 2,600포인트 근처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면 자, 이 세 박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진다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시세의 고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점 이후에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고점을 넘긴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단기 시세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는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메모장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이요. 2600포인트 정도까지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23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 한 7분 능선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상승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눌림목 기회를 준다면 자, 눌림목 기회를 준다면 여전히 여러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하고 솔리드는 제가 종목을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최근에 자주 매매했던 이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 관련주죠. 그 다음에 5G 관련주 뭐죠? 솔리더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왜냐면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종목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뭐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계속 요 두 종목만 또는 두세 종목, 서너 종목만 저는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잘 안다고 봐야겠죠. 이 종목들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위에서 잘라주고 다시 밑에서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격 매수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길목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요. 자, 코스모 신소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트가 상당히 좋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요. 자, 차트가 박스권을 여전히 만들면서 이 저점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다. 약 2달간 에너지를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달간이면 그 짧은 기간 아닙니다. 이 2달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 올라갈 때. 자, 이 종목은 2달간 충분히 에너지를 모았고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이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때 따라가지는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을 받았을 때 자, 박스권을 잠깐만요. 박스권을 자, 돌파한 이후에 이 박스권 돌파했죠.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러질 때, 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러질 때, 요 자리가 바로 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봤자 이 행보했던 자리가 이 탄탄하게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깨기 힘들죠. 그래서 그때 제가 14,000을 여러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다면 역시 13,800원, 14,000을 찍고 돌아섰고요. 17,000원까지 올라왔죠. 이 종목은 여전히 제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라면 이 종목은 여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대략 한 18,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요. 근데 1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8,000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장중에는 한 2만원까지는 좀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2만원을 만약에 터치해서 다시 눌러지더라도 이 종목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지금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인할 게 있거든요. 좀 추가 상승에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2만원에서 한번 잘라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자, 코스모 신소재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파동 나왔고, 조정받고, 지금 마지막 5파 상승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봉상 파동의 길이를 놓고 본다면 제가 대략 한 18,000원 정도가 종가상으로 18,000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17,7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클릭이? 네, 이 정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주봉의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17,700원, 800원, 18,000원이 될지 몰라도 장중에는 2만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제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뭐 18,000원 정도에서 왜 한번 분할 매도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되지 않나. 왜 그다음 2만 원 찍더라도 내가 2만 원 전에 팔았더라도 다시 2만 원 찍고 다시 여러분 파신 가격 살짝 밑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18,000원에서 2만 원 요 사이에는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봉상 파동이 하나, 둘, 셋, 5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에 한번 조정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조정을 기다렸는데 조정이 뭐 생각보다 심하게 뭐 급락의 조정이 아니라면 또 우리는 기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지금 당장은 18,000원에서 2만원 분할 매도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든지 그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봉상 파동이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일봉상은 여전히 이 에너지를 2달간 모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진 않죠. 자, 여기서 하나 돌파한 뒤에 눌림목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이 고점 갔죠. 다시 한번 눌림목 받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갈 겁니다. 이 고점 17,000 돌파. 역시 말씀드린 18,000에서 2만원까지 우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 동향은 기간이 최근 며칠 동안 조금씩 들어왔죠. 근데 이 종목은 기간 외국인의 매매 동향만 가지고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해독될 필요는 없고, 이 종목은 이 투자 동향에서 나타나지 않는 뭔가가 있다, 누군가의 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하지 마시고 투자 동향은 단지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오늘 제가 아침에 10시 15분인가 10시 반에 말씀드릴 때는 이 솔리드가 아침에 7,980 마이너스 갔을 때 이미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때는 플러스 8,200원인가 8,190원 요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0.6% 올랐을 때. 근데 오후장에만 갑자기 시세가 급등이 나왔죠. 자, 솔리드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상당히 저한테는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맥점마다 저는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리드 일봉을 보시면요. 자, 지난번에 요 파동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파동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러면서 8,000원 한 중반원대 되면 한 고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8,510원인가요? 30원에 고점이 나왔죠. 이 자리. 그래서 고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대략 8,500원 중반대, 8,500원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그 다음 목표가는 대략 한 11,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오늘 1,350원까지 갔다 왔죠. 대략 한 11,000원 정도 아니면 1,5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파동상으로는 15,500원까지 만약 올라가 준다면요. 내일 아마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내일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만원 다시 한번 넘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바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올라가도 이제는 15,500원을 바로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앞자리가 우리 지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원짜리는 단위가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가 4개잖아요. 9,000원이면 동그라미 3개입니다. 자리수가 틀리거든요. 이 9자, 8자가 만원 돌파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방에 바로 돌파 못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은 월봉상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여기서도 매집, 여기서도 충분히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월봉상으로는 이 고점을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뚫는 자리 말씀드렸죠. 그죠?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 만 한 500원, 700원 정도 가면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만원 근처에서나 또는 만원 넘기면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일단 제 목표가 만원을 살짝 돌파하거나 만원 정도 터치하면 저는 매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를요. 그다음에 이 솔리드의 제 두 번째 목표가는 저는 다시 한번 눌러진다고 봅니다. 만원 살짝 돌파했죠. 눌러지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죠. 많이 눌려지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요. 잠깐만 좀 지우겠습니다. 많이 눌려지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8,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8,500원 요 정도까지 그죠? 네, 요 정도까지요. 요 자리까지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눌리게 되면 그렇지만 또 9,000원에서 8,6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밀리는 자리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건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100%알 수가 없고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9,000원에서 1차적으로 한 8,500원, 600원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구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9,0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릴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9,000원을 살짝 깨서 8,500원, 7,8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9,000원에서 8,500원 우선은 목표가라 보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물량을 분할해서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길목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다시 또 만원을 터치할 겁니다. 그때는 11,700원이나 18,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오늘은 1350원까지 갔다 왔지만 그때 또 한번 잘라주고 다시 만원을 살짝 깨면서 저점을 또 올릴 겁니다. 그때 또 다시 잡아서 그때는 12,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는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12,000원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저는 치고 빠지고 할 겁니다. 만원 또 17,000원 가면 또 팔고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2,000원이 목표가고 이번에는요. 최종 목표가는 저는 15,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15,000원 갈지 안 갈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제가 이 종목을 잡을 때 15,000원 목표가 들어선 거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좀 이제는 누릴 자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9,000원 오늘 9,940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눌려지게 나면 이 종목은 결국에는 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다시 하긴 하시죠. 지금은 뭐 먼 얘기니까 당장은요. 그러다 15,000원까지 계속 주구장창 들고 있으신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 하지만 너무 15,00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2,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점이라는 건 100%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도 물론 기간이 최근에 조금씩 물량을 샀지만 오늘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이 물량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외국인은 최근 또 팔고 오늘 조금 샀죠. 근데 요걸 다 믿지는 마시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의 외국인보다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코스모 신소재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만 철저히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자, 눌림목 공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 내일 당장 이 종목을 관심 보이지 마시고 당분간 이 종목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따가 한 9,000원 근처까지 오면 그때 급 관심을 보이면서 눌러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미리 보고 계시다 괜히 또 더 안 빠지나 해서 또 9,000 600원 700원에 사지 마시고요. 자, 제가 매매했던 종목 솔리드와 코스모 신소재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사시라는 뜻으로 꼭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요 종목들의 세력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종목 몇 종목을 가지고 제가 시장의 바로미터 시장의 상승인지 고점인지 하락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눌려지지만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수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수를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께.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 지수는 어차피 지금은 2300포인트에서 2370포인트 지금 당장은 2370포인트를 넘기기 전에 힘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2300에서 2370포인트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2350이면 자, 이제는 올라갈 자리보다는 내려갈 자리가 더 많다라는 거. 자, 조만간에 눌림목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를 타지 마시고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2300이나 뭐 이렇게 2300 초반까지 오면 그때 조금씩 좀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시점 자체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 임박했다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덱스 인버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코덱스 인버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 정도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간에 한 5,500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그냥 뭐 인버스는 지금 올라도 반등을 줘도 뭐 크게 시세를 많이 내거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고점이 단기 고점 눌림목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자니 막 불안한 심리가 있으면 그냥 용돈 정도 번다 생각하시고 초액으로 뭐 인버스 한번 쪼아 본다 뭐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인버스를 사시려면 사셔도 되는데 대신 큰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는요. 짧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예상대로 안 맞지 않으면 인버스 뭐 한 1% 손해보고 그냥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인버스가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임박했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370포인트를 고점을 본다면 지금 2350이니까 20밖에 안 남았고요. 그렇게 되면 인버스가 오늘 저점이 5470원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인버스가 오늘 저점을 5470원을 살짝 깨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350원이든 5330원이든 간에 자, 그런 모양이 한번 연출이 되고 오늘 저점을 살짝 깬다면 그때는 지수가 단기 눌림목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지수가 단기 눌림목 시점이고 그 시점이 인버스를 소액으로 한번 그냥 점심값 번다는 정도로만 보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70을 저점을 살짝 깨는 위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때는 한번 지수는 고점 단기 눌림목 구간이어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선물 인버스 EX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 4195원이 오늘 저점인데 이 저점을 한 번 정도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을 그 자리가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4320원까지 올라왔는데 한 1% 정도 올라가봤자 1%죠. 그죠? 제 생각에는 그때 좀 4195원 밑에서 잡으면 뭐 4150원이든 간에 그때 잡으면 다시 4350원이나 4400원에 팔면 만약에요. 뭐 3, 4%, 4%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뭐 신경 쓰기 귀찮으시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십시오. 대신 인버스 선물 EX가 4195원을 살짝 깨면 그때는 지수가 눌림목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임박했다. 다 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에 시장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시장은 뭐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역시 박스권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2300 근처에 오면 저점 매수, 2300 후반대 오면 고점 매도 뭐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화는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18,000원 정도 오면은 어쨌든 뭐 큰 시세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인버스는 5,000원 정도, 레버리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한 2,600포인트 근처, 2,550이나 2,500, 2,600 요 구간이 아마 고점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린 솔리드란 종목이나 코스모 신수대 저는 이 두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눌림 받고 나면은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전략입니다. 대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제발요 기다리십시오.
길목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길목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10% 20% 나면 그때 한번 매도하시고 그런 전략을 하시면 짧은 기간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거나 잘 아는 종목 또는 나하고 잘 맞는 종목을 잘 찾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예상외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또 필요한 얘기 있으면 또 시간 나는 대로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